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무독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션리 박사님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혈압. 근데 고혈압 지난 시간에 박사님이 고혈압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숫자, 앞 숫자, 뒷 숫자 얘기하면서 보통 저희 상식으로는 120에 80? 그 정도가 이제 보통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현재 오랫동안 네, 의학계에서 의료계에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수축기 압력은 한 120이 정상, 네. 이완기 압력은 80. 80이 정상. 네. 그런데 그 수치, 그건 정상이지만 이제 고혈압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수치가 이렇게 좀 늘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가 고혈압인지 좀 그 정의를 좀 박사님 통해 듣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2017년, 네, 그러니까 지금 19년이니까 뭐 2년도 채 안 됐죠. 네. 그때 이제 한번 바뀌었어요, 기준이. 아, 그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알고 있는 네. 기준이 이제 어떤 거냐면 120에서 120에서 80. 네. 그게 이제 보통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혈압이라고 할 때 그 전에는 140에 90. 아, 140에서 90이 고혈압이에요. 그때 그 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조심하세요 그런 기간이고 네. 이제 140에 90이 됐을 때 이제부터 고혈압이니까 좀 신경 쓰세요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17년이요? 그 전까지. 아, 그 전에. 네. 아, 근데 2017년도에 네. 이게 10이 내려왔어. 그럼 130이요? 130에 90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전에는 이 단계가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120에 80 하고 140에 그 단계를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전, 2017년 그러니까 전. 지금 보면 네.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120에 80이 있었고 그게 정상. 그 다음에 120에서 80부터 네. 139에서 99까지 아니 89. 89까지 그러니까 90. 그 사이. 네. 그러니까 이 수축기는 20 차이 있었죠. 네네. 그 다음에 저기 이완기는 10 차이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는 예비 단계라 그래서 네. 조심하세요. 뭐 이런 정도. 주의 경고 정도. 그 정도. 네. 그때까지는 약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140에 90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스테이지 2라 그래서 경도 고혈압. 그러니까 좀 영어로는 약한, 마일드하다고. 약한 고혈압.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주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중증도가 되는 게 160으로 올라갔어요. 중증 고혈압은 160부터. 네. 뒤에는 뒤에는 100인가 100 정도. 100,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주 이 사람 심각한 고혈압이다. 이럴 때는 그때 아마 180에 110이었던가 뭐 네, 그랬던 180, 걸로 110. 알아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그러던 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좀 단계를 확 줄였어요. 네. 이렇게 단계 많은 걸 네. 어떻게 줄였냐면은 우리가 이 고혈압이 병증이에요 할 정도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냥 2단계로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120에 80은 그대로 두고 네.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스테이지 1, 뭐 스테이지 2 이렇게 해서 병이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중간 단계 있잖아요. 네. 좀 조심하세요 하는 단계를 전에는 20을 줬잖아요. 네. 120에서 140까지, 140까지 149까지. 네. 지금 17년도에는 그 마진을 10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130만 돼도 이제부터 당신 고혈압이에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전 주의 단계가 지금은 고혈압이 돼버렸네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단계가 전에는 20이 더 많아서 160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중증이. 근데 지금은 110밖에 안 올려줬어. 그럼 그래서 140만 지금 140만 돼도 당신 혈압이 좀 심한데? 이렇게 말한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혈압이 굉장히 높은 거. 네. 그 수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하고 제일 위는 거의 비슷하게 놔두고. 해놓고 중간을 이제 조정을 한 건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 명분은 그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혈압이 우리 신체 기관한테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초기에
쉽게 해서 조기 진압을 하면 네. 그런 데까지 2차적으로 발전을 안 하니까 네. 우리 이 전체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고혈압이라고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좋게 받아들이면 미리 좀 더 경각심을 줘서 의학계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걸 이제 정한 데가 누구냐면 미국 심장협회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심장학회. 네. 그러니까 이제 학계하고 의료계가 오. 한 몸이 돼서 이걸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가이드라인을.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기들이 만든 표를 그 프레젠테이션 한 게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는데 네. 받아봤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감독님이 이 표도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본적으로 기존의 혈압 기준하고 네. 2017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가지고 따졌을 때 사람들이 그 4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인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가 3배까지 늘고 아, 이거 10 낮췄는데. 여자는 2배가 는데요. 네. 그래서 좀 요 표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좀 봐드리면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에 이게 옛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140에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45세, 54세 사이의 사람이 남성인 경우에는 원래 33%밖에 고혈압 진단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50%가 받고 있어요. 50% 완전 더한데요? 네. 그러니까 한 17%가 올라간 거예요. 이 기준을 네. 바꿈으로써. 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27%인 게 44가 됐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한 17%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러분 표를 보니까요. 50대 남성 경우에는 절반이 갑자기 절반이 고혈압 근데 환자가 돼버렸어요. 나이 더 위를 보세요 한번. 네, 또 보면 네. 남자가 70%, 77%, 79% 됐죠. 10명 중에 7명이 고혈압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걸 바꿈으로써 어. 전 세계 사람들을 고혈압 환자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와. 굉장히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죠.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야 이게 너희가 이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네. 사람들한테 약을 더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는 저희도 의심을 받고 해요. 있는 거죠. 네. 현재 네.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환자들이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뭐 저항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드시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근데 책임 겁나죠. 안 져요 저는. 겁나죠. 심장마비 걸리고 싶으면 걸리세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어? 예전에 어머니가요. 너 나가지 마. 그럼 안 나가요. 음. 나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음. 더 못 나가죠. 음. 똑같은 심리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 정도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120에 80의 기준의 고혈압 네. 이 기준을 네.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제가 전해드렸을 거예요. 네. 2015년도에 타임지가 보도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뭐 고혈압을 예방을 하면 뭐 병이 다른 2차적으로 병이 줄 거라는 거는 맞는데 과연 그게 이제 적절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것도 이제 기사 자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객관적으로 썼다 보기는 어려워요.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문가들은 고령 환자가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의사가 70대, 80대의 노령의 환자들한테 똑같이 뭐 120에 80이라든지 140에 90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상식적으로도? 근데 왜 그러냐면 네. 보세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요. 네. 그러면 모든 기관이 약해져요. 예를 들면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의 탄력을 잃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죠? 탄성을 잃는다고. 네. 그러면 똑같은 압력으로 물을 내보냈을 때, 피를 내보냈을 때 멀리까지 전달을 못해요. 네. 그러면 또 심장의 측면, 내보내는 심장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떠냐면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심실 아래쪽에 있는 이 자는 얘가 나이가 들면서요. 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져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혈관도 나빠지고 하니까 피는 끝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몸은 더 센 힘으로 피를 끝까지 보내려고 하는 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래서 좌심실이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두꺼워지면서 대신에 얘가 탄력이 없어지죠. 두꺼워지는 건 잘 접히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게 되면은 당연하게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된 관련된 혈액 이 통로에서 약화가 되기 때문에 피를 그만큼 강하게 내보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리서치를 해본 거로는 여러분들이 뭐 한 70세, 80세에서는 150까지 가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개인이 이런 판단을 가지고 오늘 뭐 이 시청자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가서 누가 그러는데 150도 괜찮다는데 왜 약을 줘?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사분들하고 상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안 먹어도 될 나이가 아닌지, 이걸 꼭 먹어야 되면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런 정도는 한번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미국의 이 심장학회나 심장협회에서 나온 기준, 과연 따라야 될지 아닐지는 정말 여러분들 참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또 다른 학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션리 박사님 말씀대로 연령에 따라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약을 먹는 게 무조건 가장 큰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되네요. 자,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혈압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기준이 바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